오늘은 해법을 못 찾고 있는 한일 외교 갈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교의 필동입니다. 지금 한일 양국은 서로 대화에 응해라. 서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 규제에 대한 협의를 하자. 일본은 먼저 한국이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대법원 배상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자. 서로 다른 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긋나는 것을 이렇게 맞추면은 협상의 자리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어떤 돌파구가 찾아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에 일본 그 도쿄에서는 고노 외상이 그 난관표 우리 대사를 초치를 해서 왜 제3국 중의원이 들어가는 중재위 그 제안을 왜 대답을 안 하냐?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서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반대한다는 그런 의사를 분명히 밝혔거든요. 일본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성명이라든가 대통령의 어떤 의사표시라든가 이런 걸 하라,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냐면 대법원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신일철 죽음에 대한 한국 내 재산의 매각 조치가 지금 법원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일본 신일철 죽음에 대한 한국 내 주식을 팔아서 배상을 하게 된다면 이건 또 어마어마한 큰 갈등이 야기될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만약에 한국 법원이 그런 결정을 내려서 한국 정부가 만약에 그런 집행을 하게 된다면 뭐 화이트 리스트뿐만 아니라 3차, 4차 보복을 하겠다는 그런 엄포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이 그 갈등을 빨리 풀어야 되는데요. 먼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사를 표명은 하지만 아직 뭐 어떤 우리 정부의 종합적인 어떤 전략이 국민들한테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주변 사람한테 물어봐도 우리 정부의 대응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다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우선 국민들한테 물론 이 전략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협상 전략을 밝힐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원칙적인 선에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앞으로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는 밝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우리가 보기에 일본 나름대로는 어떤 자기네 스케줄을 가지고 착착 진행되는 거에 비해서 우리 정부는 좀 호둥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협상가들이, 외교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와중에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담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비상대책위를 설치하겠다는 그 원칙만 정하고 뭐 이렇다 할 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은 뭐 보도에 의하면 추경 합의를 좀 해달라, 뭐 9차례인가 10차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거보다 더 급한 게 지금 한일 외교 갈등을 빨리 풀어서 우리 기업들이 마음 놓고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와중에 제주도에서는 대한상의의 그 학예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대기업들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불화수소나 이런 것을 한국 기업들한테 왜 안 사주느냐? 한국 기업들한테 그 전부터 사줬으면은 품질도 높아질 거고 지금쯤 이런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굉장히 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경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경제는 거래인데 상품이 좋아야 사거든요. 우리 전문 기업들이 정말 그 순도가 높은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쓰는 에칭가스는 불화수소는 이 5-9이라는 99.999%의 순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품질이라는 건 그 순도를 어느 정도 맞추느냐 거기에 달렸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 전문 기업들은 거기에 못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해서 이제 맞춰가야 되겠죠. 박영선 장관이 기업들을 그렇게 질타하는 것은 뭔가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경제의 본질은 굉장히 그 자연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처럼 굉장히 그 자연스러운 것이다. 우리 정부가 너무 기업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우리 정부가 좀 더
시간이 갈수록 우리한테 피해가 커질 거니까 정부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책을 내놓으라는 거고, 일본에서 나오는 그 보도에 의하면요, 일본의 반응이 지금 이러한 한일 외교 경쟁이 한 7월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지금 한 20일 가까이 되는데요. 두 가지 그 방향으로 액션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일본 구구파들 쪽의 그 반응인데, 한국의 이제 민족 감정을 굉장히 자극하는 그런 발언이나 그런 액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후지 TV가 문재인 대통령 탄핵만이 해법이다, 해결할 수 있다, 이 문제를, 이런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한 게 한국의 그 반정부 색채가 강한 사람들의 그 인터뷰를 따가지고 그렇게 씌웠다고 해요. 사실 탄핵이라는 건 굉장히 극단적인 거고 외교의 엄청난 결례죠. 아무리 지금 서로 갈등을 갖고 벌이고 있는 상대국의 지도자지만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에 대해서는 모독적인 발언을 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고, 구구들이 이렇게 굉장히 감정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또 다른 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또 NHK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수출 규제가 되더라도 수출을 막는 건 아니다, 하면서 한 발 뺐다고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군사 전용 우려가 없는 그 품목은 신속하게 허가를 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지난 7월 4일 이후 그 에칭가스를 비롯한 세 가지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그 소재는 지금 기업 측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수입에서. 글쎄요, 앞으로 일본이 어떻게 더 강하게 나오면 이게 좀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우리 기업들이 고난을 겪을 수 있겠죠. 근데 아직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일본의 그 두 가지 방향의 액션을 우리가 잘 보면서, 일본이 지금 뭐가 어떤 상태구나, 뭐 지피지기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정부, 일본 산업계, 일본 정계, 일본 일반 국민들의 정서, 이런 걸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하면 이 문제를 의외로 우리가 좀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어떤 우리는 이 협상 카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일본이 밝힌 것처럼 일본도 지금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출을 안 하게 되면. 특히나 일본의 대한 수출, 특히 부품 소재에서 대한 수출은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중국 이상으로 한국에 수출하는 품목이 수출하는 게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은 만약 수출을 못하게 되면 자기네도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어제 니케이 225가 약 2% 가까이 빠졌어요. 오늘 오전에 조금 이렇게 올랐는데요. 18일 날 1.97% 빠졌습니다. 이거 뭐 평소 뭐 어떤 큰 재난이나 어떤 사건이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2% 가까이 빠지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일인데요. 그만큼 일본도 지금 피해를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본의 이런 상황을 잘 활용을 해서 협상에 빨리 나가면, 그러니까 일본이 원하는 분야의 협상도 우리가 들어주면서 수출 규제에 대한 우리가 원하는 협상도 같이 병행하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서로 병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맞추면 한일 양국가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본을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카드가 하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안보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다음 달 24일 날 지난 2016년 맺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8월 24일 날 90일 전에 협정을 파기한다는 일방의 통보가 있으면 파기가 되거든요. 그 90일 전의 유효기간이 8월 24일입니다. 8월 24일까지 이걸 이제 GSOMIA, GSOMIA라고, GSOMIA라고 하는데요. 이 GSOMIA를 계속 자동 연장을 하느냐, 아니면 파기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계속 1년
계속 이렇게 연장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한일 간의 갈등 국면에서 며칠 전부터 그 청와대 정우영 국방부실장이 이 지소미아 카드를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동 연장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얻는 그 정보는 일본의 그 아주 뛰어난 대잠 정보 능력입니다. 일본은 대잠 초계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서 얻는 정보를 우리가 북한의 잠수함 동향을 거기서 많이 얻습니다. 일본이 그 위성에서 뛰어난 정보를 갖고 있거든요. 위성 정보력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우리가 얻는 그런 정보가 많고요. 대신에 우리가 일본에 주는 그 정보는 휴민트 정보입니다. 휴민트 정보는 뭐냐면 이 사람으로부터 얻는 정보거든요. 첫째 일단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탈출하는 우리 탈국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 북한을 탈출하는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얻는 정보가 그래도 쏠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북한과 이제 접경은 아니지만 휴전선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접경 지역에서 얻는 접촉해서 얻는 또 정보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건 뭐 대외적으로는 뭐 정보가 밝히는 건 아니지만 스파이가 있지 않습니까? 정보를 그런 스파이가 있는데 뭐 그런 인적 어떤 그런 걸로 얻는 그런 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본은 휴민트 정보를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지소미아를 먼저 우리한테 제안을 할 때 이런 그 휴민트 정보에 굉장히 타깃을 두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건 뭐 안보 문제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일부의 반대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이 우리 약한 점을 가지고 지금 저렇게 우리를 압박하니까 우리도 협상에서는 모든 카드를 다 동원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런 지소미아 연장 관련한 이런 것도 한번 흘리면서 일본을 한번 압박하고 또 일본의 그 경제가 지금 그 타격을 입는 것도 좀 우리가 은근히 압박을 하면서 협상 돌파구를 찾으면 그래도 이게 못 풀릴 그런 난국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계속 지금 한일 간 외교 경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이제 일본과 한국과 일본이 서로 피 흘리는 그런 데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